내가 이미 조금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이거를 조금 정리한다라는 기분으로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반복하는 거니까. 새로 이제 오셔서 이제 공부를 해서 막 올리셔야 되는 분들은 적어도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구나, 요거는 내가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셔서 요 정도는 내가 진짜 외워서 잘 적어야 된다 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토픽 양이, 이거를 우리가 뭐 우리 서브노트에 엄청나게 많은 그 토픽을 한 번 추린 게 R1 그 서브노트예요. 근데 그거에서 또 한 번 추린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요거가 제일 엑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뽑은 거 중에서는. 그래서 요거 기본부터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인드맵부터 조금 가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 IT 경영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IT 경영 전략이라는 도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략 도메인이 왜 나냐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우리가 저기 뭐지 그 IT 경영 전략이 시험에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여기 배경, 그게 아마 배경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기업 공공을 떠나 공공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기업 자체에서 이 IT 경영 전략이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거를 쓰기는 써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안 쓰면 뭐 뭔가 이제 효율화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제 기업 자체가 있는 뭐 공공은 목적이 틀리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있는 이유가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해서 기업이 이렇게 서비스를 계속 주고 돈 벌고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IT라는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요즘은 AI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로 효율화를 많이 이루어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이거를 잘 써먹지 못한 거죠. 사실 그래서 경영진 입장에서는 IT라고 해서 이거를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도입했는데, 이거 도대체 효율이 뭐야? 뭐 돈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뭐 어디에 도움이 돼? 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구축을 하고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거 ISP, ISMP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 전략 같이 이제 IT를 구축하기 전에 그런 전략으로 같이 조금 마련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민간에서는 잘 안 써요. 민간에 안 쓰는데 이제 공공에서는 이제 적어도 이제 공공은 약간 좀 보수적이고 이런 것들 구조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입하기 전에 IT를 도입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명분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IT를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고 왜 도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초반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RFP도 내고 이거에 대한 예산서도 만들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거다 이런 것도 좀 가늠을 하고, 이걸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전략 수립 단계가 이 ISP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는 이제 알겠어. 그러면 세부적으로 요 하나 단계 단위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요소들이 뭐 하드웨어는 어떻게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간 게 ISMP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IT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는 대국민 서비스도 해야 되고 공공의 어디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전략들을 위한 것들이 이런 ISP라고 나오고 이런 게 사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주로 어디서 수주를 해서 하냐라고 하면 보통 컨설팅 펌에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IT가 보면 이 시장 이해도 좀 필요하거든요. 전체적인 IT 시장을 보면 공공이 한 87, 7, 80%가 돼요.
파이가 엄청 커요. 공공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이 나오는 단위들이 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간이 한 20% 먹고 공공이 한 6, 70% 나오고 이 덩치도 커요. 공공은 한 몇십억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컨설팅 펌이라든지 이제 SI 업체들은 이 공공을 많이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게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나중에 나가면 그래서 요구사항 관련해서 과업이 계속 늘어나고 막 이런 분쟁도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ISP, ISMP는 그런 측면에서 도입이 돼서 사용을 한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ISMP가 어떤 건지 알았어.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도대체 이게 왜 잘 나올까? 그런 맥락에서 잘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 가장 잘 나오는 건 사실 요거예요. 뭐냐면 ISP, ISMP 공통 수립 가이드. 이게 버전업이 계속 돼요. 6판에서 7판으로 가고 7판에서 8판으로 가고 지금 8판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판까지는 아마 문제 나왔나? 7판까지 문제 나왔나요? 모르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일단 6판은 나왔어요. 분명히 6판은 나왔는데 8판 나왔는데 그거 아직 문제 안 나왔어요. 아마 이게 보통 보면 1년에 한 번씩 연말 정도 되면 이게 업데이트가 되기는 하거든요. 아마 9판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는 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아니면 구판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하면 8판까지 거기에 픽스를 두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공통가입의 수립 배경 필요성.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그냥 8판만 바꿔서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ISP, ISMP에 대한 그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요. 그러면 그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보통 보면 이제 뭐 산정 절차라든지 뭐 여기 근데 요렇게 나오는 것도 다 가이드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보통 물어보면 단계별 활동, 산출물, 얘 두 개의 차이는 뭐냐? 뭐 이런 것들. 여기 보면 127에도 물어봤고, 123에도 물어봤고, 다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ISP, ISMP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런 뭐 절차라든지 단계별 활동에 대한 내용, 산출물,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관돼서 조금 응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로 나오겠죠. ISMP EA와 뭐 이런 것들을 각각 비교하고 얘는 이제 사업 대가 산정 방식을 적용한 ISMP 수립. 요거는 요 조건이 달려 있죠. 그래서 얘는 요 조건에 맞는 이런 산정 절차라든지 주요 내용, 산출물 이런 것들로 조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요런 것들은 사실 요 정도까지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요 사업 대가 산정 방식은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조금 연관을 해서 조금 엮어 나가야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두 개를 두고 이 두 개를 적절히 엮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게 이게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적어요. 이게 맨 처음에 문제 보면 이게 사업 대가 산정 방식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그 대가 산정 방식을 생각을 하겠죠. 뭐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안 보고 이거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ISMP에 대한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을 쭉 그게 떠오를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적을 때 대가 산정 방식이랑 좀 그 머릿속에서 좀 비교하면서 적어요. 그거를 끌어오면서.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그게 되세요. 그거를 끌어오면서 계속 적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는 이 생각을 하죠. 이 잘, 뭘 적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집중력이 사실 거기서 그 내용들을 끌어와서 쓰면 대략 비슷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은 사실 요 깊게까지는 사실 잘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컴싱 132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요 정도까지는 정리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부터 조금 잘 알아야 되고 가이드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말씀드리고 그러면 ISP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뭘 적어야 되냐 이런 거 적으시면 돼요. 정의 정확하게 아시고요. 단계별 수행 절차, 요거들, 물어보는 게 아마 요거 물어볼 거거든요. 개념 물어보고, 수행 절차 물어보고, 그래서 검토 내용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산출물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것들만 잘 좀 챙겨 가시면 된다. 이 토픽, ISP 토픽에서는. 어. 그런데 이제 ISP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뭐 여러 개 짬뽕으로 물어보면 사실 그때는 조금 좀 어떻게 적을까를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건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팔판 추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 기본 원칙 적용 뭐 이런 것들이 추가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 이제 주요 검토 내용에서 이제 사업 타당성, 실현, 규모, 적정성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추가된다. 그리고 산출물은 이런 거가 있다. 어. 이 정도는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산출물 보면 여기에 각각에 대한 절차에 대한 산출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또 요 합판으로 ISP 끝. 이 정도만 일단 정리를 잘 해놓고 요거 나오면 이렇게 잘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합격하러 갈때 환형 종목통으로 외웠고요. 사실규로 외웠습니다. 예, 그렇게 도움으로 제 나름대로 따서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적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간 모의고사나 어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 가이드에서 뭐 가이드를 적어 놓고 이런 것들을 써라라고 했는데 뭐 내가 정확하게 가이드를 못 봤는데 모르겠어라고 하면 적어도 요 정도 쓰시면 대략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ISP는. 응. 그래서 요 정도로 요게 기본 가이드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ISMP죠. ISMP. ISMP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쓰는 게 정의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풀이 때 말씀드렸죠.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그리고 제안 요청서, RFP 마련, 그리고 기능 점수 도출 수준까지 뭐 요거는 선택이요. 그래서 구축, 이행 뭐 이렇게 수립을 하는 활동, 요렇게 요런 키워드들로 같이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응. 그래서 요거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문제 해설지에 보면 요거 나와 있잖아요. 요대로 쓰시면 돼요. 어, 프로젝트의 착수 참여자 결정, 그다음에 방향성 수립, 그리고 업무 어, 기술 요건 분석,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이행 방안 수립. 그래서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약간 보면 단계별 수립 보면 환경 분석부터 해서 좀 거시적인 내용들로 절차가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큰 범위에서 전략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 정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 개발 사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프로젝트 단위로 내려가서 그 절차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 요 활동에 대해서 이런 산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ISP고 ISMP고 프로젝트를 하건 뭐 어떤 하나의 단계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산출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산출물을 다 못 외우더라도 이런 산출물 보면 대략 내용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출물이 있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시고 적어도 ISP, ISMP의 산출물은 이런 단계에서 이런 산출물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적어줘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이제 요거는 아셨으니까 이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고 이제 보셨으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시면서 가시고 하시고 얘도 사실 요거 다 못 적을 거예요. 다 못 적고 요거 하나하나 하나도 다 적기 힘드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앞뒤는 사실 좀 중요해요. 저 이게 약간 좀 꼼수쓰긴 한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앞 요령인데 앞뒤는 약간 맨 처음 맨 끝은 약간 필요해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개 많잖아요. 중간에 한두 개 생략을 해요, 그냥. 어. 그리고 그래서 한 두 개, 세 개 뭐 많이 적으면 뭐 진짜 급하면 한 개 뭐 한두 개 이렇게 앞뒤만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잘 요약해서 좀 적으셔도 돼요. 그거를 다 하나를 다 끝까지 보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대략 이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하면 그 정도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는 정석으로는 이렇게 다 적어드렸는데 여기서 뭐 다 적으면 베스트고요. 아니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는 뭐 구별해서 그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저 일단 몇 개를 빼도 이게 저기 일단은 활동 자체가 길잖아요. 그럼 저거를 한 줄에 묶죠? 요것도 좀 단어를 줄여야죠. 축약. 그 아까 전에 그 보셨잖아요. 그 김철기 스파이 일교 시대에 이렇게 쭉 적었던 거 보셨잖아요. 그 2달락을 그냥 산출물이랑 그런 거 보시고 적으시면 돼요. 그 요약에서. 그래서 그런 거 계속 보시면 이게 그 용어 요약 같은 그런 요령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긴 문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핵심 키워드만 빡빡 빼가지고 그냥 거기에 조사 한두 개 넣어가지고 그냥 그냥 한 요 정도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어. 약간 주어가 빠진 느낌. 근데 주어는 빠져도 얘 보면 업무 요건 분석 요것만 있어도 요 단어만 있어도 이게 모든 걸 얘기는 하잖아요. 좀 그렇게 좀 만드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 아까 전에 그러면 ISP 요게 IT 경영의 큰 덩어리 중에 하나예요. 잘 나오는 큰 덩어리 중에 하나. 그래서 거기에 일단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ISP, ISMP는 기업이 IT를 도입을 하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를 도입을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돈을 이만큼 주고 도입을 했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효율이 있어? 투자에 어떤 성과가 있어를 제일 궁금해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투자 관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응. 그게 왜 이렇게 말씀 투자 관리는 왜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는 그런 맥락입니다, 사실. 응. 그러면 투자 방법도 효율화하는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이게 생산성 패러독스가 그 말이에요. 이게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 얼마나 효율이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IT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하면 엄청 좋잖아요. 우리는 감으로 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돈으로 이렇게 다 이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으로 얼마나 효율이 있어? 이게 생산성으로 숫자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 CRM도 그렇고 뭐 SCM도 그렇고 이 전부가 결국 ERP도 그렇고 결국은 다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효율이 있는지를 결과적으로 숫자로 표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들을 모색을 하는 거죠. 반복론을 만들고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투자 관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배경에서 투자 관리가 문제에서 많이 나올 건데 그러면 그 투자 관리가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를 보면 일단 세 가지로 얘기를 물어봐요. 뭐냐면 맨 처음에 투자 관리적인 측면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IT 투자 관리를 하면 이게 도대체 이 개념은 뭐고 왜 필요하고 이거 단계별 활동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기대 효과는 뭔지를 먼저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는 게 투자 분석.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할 건데 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프로세스가 되고 프레임워크가 되고 뭐 분석 방법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자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할 건데를 물어봐요. 그게 모델, 지표, 측정 기법, 정성적, 정량적 평가 항목 내용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 투자 평가, 투자 관리, 요 투자 분석, 요 부분이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ISP, ISMP, IT 투자 관리 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 세 번 보잖아요. 세 번 보면 무조건 한 번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 이번에도 막판에 133회, 132회 때 그 IT 투자 성과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제가 이거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게 약간 숨어서 나왔어요. IT 거버넌스 거기에 효과 분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거기에 갖다 쓸지 안 쓸지를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IT 거버넌스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효과 분석은 뭘로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 이정기수의 합격에 거의 끝에 있으신 분한테 뭐 적었냐고 하니까 그거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막판에 가면 이게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요 문제도 세 번 중에 무조건 한 번은 나온다.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나오든 간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점 기출에서는 사실 투자 성과 평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투자 관리 이런 식으로 나왔고 투자 평가 기법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을 많이 보라는 이유가 여기 보면 대략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오구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도 요런 것들을 물어보겠구나를 보고 요거를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답안 작성은 뭘로 할래? 요런 거죠. 아까 개념은 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 주요 요인을 뭐 배열을 해서 관리 지표를 세워가지고 IT 업무 성과를 기여를 분석하는 활동 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프로세스는 사실 단계별 활동이라든지 분석 프로세스는 요 그림으로 그리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브노트에 있는 그림인데 요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분석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이게 단계별 활동 분석 프로세스라고 하면 옆으로 가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옆으로 가는 그림.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사각형으로 해서 층으로 쌓여 있는 그림으로 나와야 돼요. 어, 이거를 잘 인지를 하시고 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게 어떤 분들 보면 이제 프레임워크 그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절차도를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용어 자체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거를 박으셔야 돼요. 이게 아키텍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뭔가 프레임워크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층으로 쌓아 올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게 이런 것들부터 잘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프레임워크는 뭐야? 프로세스는 뭐야? 이거를 그리면서도 저 자신이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그림 맞나? 전략도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전략이 맞나? 뭐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그린다. 프로세스는 이렇게 간다. 요렇게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 분석에 대한 방법론. 이제 투자 분석 기법도 뭐 같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 유형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투자 분석 요 용어만 들어가면 대부분 요거만 적으세요. ROI, PP, 뭐 MPV 우리 알고 있는 이런 기법들만 쭉 나열해서 쓰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법론이라고 하면 좀 큰 범위를 얘기를 해요.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편입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다중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를 먼저 얘기를 하고 얘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뿌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용어 자체에 대한 조금 요런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뒤에 보면 제가 요런 복합적인 투자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쭉 적어 놨는데 요거
전에 투자 분석 방법론이라고 했을 때는 아,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거 투자 분석 방법론으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뿌린다. 그리고 이제 투자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물어봤을 때는 정량적, 정성적, 복합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뿌려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정량적은 어떻게 보면 진짜 구체적인 경제 도움 관련 수치적인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정성적부터는 이제 약간 그 수치 플러스 이제 다른 요소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BSC나 IT BSC 이런 식으로 가면 얘는 이제 재무 관점, 뭐 재고 내역, 재고 내역 그렇게 해서 재무 관점이라든지 뭐 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좀 더 복합적으로 투자 평가 이 IT 투자를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 투자 분석 방법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묶어서 뿌려낸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투자 평가 기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적어낸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아까 그런 방법론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거 적어도 돼요. 이 그대로 이거 적어도 돼요. 어. 응.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문제에 대한 인지, 그 순간의 인지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내가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거라도 적기는 해야 됩니다. 이거라도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어느 정도 점수는 받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도 적기는 하는 건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챙길 거라고 하면 요런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물어보는 게 지표. 지표. 그 지표 물어볼 때도 이런 거 적으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지표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할 건데 어떤 거를 기준으로 둬야 돼가 지표예요, 사실. 그 지표는 사실 여기 품질 지표, 이용 지표, 효과 지표 이런 것들이 문제에 이렇게 물어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지표라고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이렇게 나눠서 얘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표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거기에는 이제 정확성, 시사성 뭐 이런 것들도 되고 구체적인 KPI 같은 것도 있으면 적으셔도 돼요. 내가 알고 있는 KPI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은데 우리 서브노트는 한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매출 증가율 뭐 이런 것도 구체적인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지표는 사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이으면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좀 그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죠, 사실. 근데 적어도 이런 것도 지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는 지표가 나오면 이렇게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평가의 기대 효과는 뭐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뭐 투명성 확보죠. 자원의 최적화, 뭐 이런 것들이 효율성, 의사소통, 뭐 안정성, 위험 감소, 뭐 이런 것들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대 효과 이런 것들 내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를 이용합니다. 제가 이거 엄청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엄청 좋아요. 보면 여기 예전에 요 병렬 컴퓨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안 해봤어요. IT 투자 관리의 투자 관리의 뭐죠? 아까네. 기대 효과를 표로 알려줘. 땅 때리면 네. 그 저기 무료 쓰는데. 시간은 아, 아, 이런 것들 쭉 나오잖아요. 음, 요런 것들 잘 가져다 쓰면 됩니다.
보안 취약점, 뭐 썰 푸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요 꽤 좋아요. 그리고 KPI 같은 거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IT 투자 관리의 KPI를 표로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날리면 잘 나옵니다. 엄청. 그냥 음. 서시간 아, 그래요? 음. 저도 문서 만들 때 이거 엄청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사 시험 공부할 때도 이거를 이용한다. 어. 예전에는 사실 그 표 찾는 것도 일이었거든요. 그 막 이미지 찾고 보는데 위 보면 KPI도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적으시면 되죠. 이런 거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용을 하세요. 제가 시험 좀 그렇죠. 그래서 예? 사무실에 제가 뭐 근데 대략 이 정도 근데 제가 많이 쳐봤어요 이런 것들 근데 대략 비슷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 초반에는 좀 그렇던데 요즘에는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이용할 가치는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대 효과라든지 내가 적어도 막 못 찾겠고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챗 GPT가 다 해결을 해줍니다 예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 이제 그렇게 쭉 있으면 전략의 기타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전략 분석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MEC, 스왓 뭐 이런 것도 최근에도 나왔죠. 호시, 패스트. 그래서 우리 시험 그 서브노트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 이런 거 나오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적어도 적어는 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IT뿐만 아니라 이게 기본적인 경영 전략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IT에도 그렇게 도입해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ESG, 요 디자인 싱킹 이런 것도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 그러면 얘는 사실 흐름이에요. 이거는 흐름 한 번만 잡아놓으면 되는데 뭐냐면 거시적으로 패스트예요. 거시적 진짜 큰 범위에서 분석하는 거는 전략 분석하는 거는 패스트.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게 7S, 5포스, 포시 뭐 이런 스왑 분석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이제 진짜 크리티컬한 걸 도출하는 것들이 이게 만약에 뭐 CSF 이런 식으로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것도 그냥 패스트 뭐 파이프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서 동등한 레벨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한 뎁스씩 들어가서 있다.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쓸 때도 사실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뎁스를 가까워 그래서 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얘는 거시적이고 얘는 조금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라고 그렇게 써야겠죠. 적용에 나왔던 게 있잖아요. 적용을 위한 조건. 네, 음, 저거 그 해설지에는 무슨 신제품 개발 위해 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적용 조건이 뭘까 해서 챗GPT에 쳐봤는데 거기는 뭐 데이터 명확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어떤 게 맞나요? 조건이라고 하면 데이터 명확성 뭐 이런 것가 더 맞죠. 왜냐하면 조건이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근데 보면 해설지에는 아니,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해설지를 우리 잘 걸러서 봐야 돼요. 아까 이기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네. 해설지가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진 않는다. 근데 저는 해설지를 보고 감명이 많다 저는 이런 많이 음. 그래서 적용 조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를 보시고. 그래서 요 분석 흐름은 제가 이거 제 마인드맵 우리 공유 드린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한 뎁스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트, 5보스, 7S, 스왓, 포시 뭐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을 그냥 문제에 나왔을 때만 요렇게 적는다, 요렇게 적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요런 것들 전략 나왔을 때 이런 키워드로 적으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키워드로도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죠.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그래서 요 흐름을 맥락을 요 뎁스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요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를 드리고 지금 MEC가 예전에 이게 125회 때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기에 RISS가 있잖아요. 그게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두 개를 비교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문제에서 가의 뭐 이렇게 전략 분석 기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가의 그러면 MEC랑 LISS는 뭐야? 비교를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염두를 해두고 문제를 계속 보시면 좋으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여기 이제 ESG. ESG도 한물 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제 ES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재무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평가하는 평가 도구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도구라고 하면 이런 지표라든지 이런 경영 요소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오늘 시험에 나왔죠.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ESG.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교시형으로는 안 나왔어요. 어. 그래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1교시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1교시형으로 나오면 어떤 거 적을 거 같아요, 그냥. 이 개념 적고 주요 지표 적고 이런 거 적으시면 되겠죠. 일, 나, 이해 나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네요. 음. 이게 여기에서 뽑아준 요 정도는 핵심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싱킹. 디자인 싱킹은 요게 핵심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까지 이제 전략 부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경영 전략에서 보면 아까 전에 큰 그림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제 투자했을 때 어떤 효율이 있고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BCP예요. 뭐냐면 이게 계속 장애가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BCP인 거고요. 이게 사실 이거를 위해서 이중화, 삼중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보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응. 이게 1년에 신기하게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11월 달쯤. 그때 제일 해이해지는가 봐요. 예. 그때쯤에 이런 게 꼭 발생을 하고 얼마 전에는 이것도 발생을 했죠. MS 애저의 사태. 이것도 어떻게 보면 BCP랑 마찬가지고 얘는 근데 요거가 발생하면서 얘기 나온 게 이제 그러면 멀티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얘는 사실 약간 다르긴 한데 근데 클라우드랑 인프라랑 사실 그냥 온프레미스랑 좀 동일시 보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스템 구조는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이제 얘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옮겨서 구축을 하냐 아니면 우리 사이트에 구축을 하냐 요 차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BCP는 클라우드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얘는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주요 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보면 여기 BCP에 대한 주요 지표를 많이 물어보죠. 그다음에 DRS에 대한 부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BCP를 물어보면 여기 주요 지표라든지 DRS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 재복구 시스템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구축하고 복구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에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많이 물어봤다라고 해서 지금 아예 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안 물어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조금 다시 회귀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핫 스탠바이, 콜드 스탠바이인데 요거는 CA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CA에서 보면 고가용성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얘는 사실 IT 경영 전략에만 뽑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HA 고가용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뭐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것들 뭐 백업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이 되는 토픽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경영 전략에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사실 BCP라는 요 자체에 대한 구성 체계는 이렇게 구성을 한다. 얘는 사실 비즈니스 연속성이라는 요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 플랜이라고 영문에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체계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 방안은 요 계획, 영향평가, 수립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 지표. RTO, RPO. 응. RTO, RPO. 오늘도 시험에 나왔죠? 응. RTO, RPO. 그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를 포커싱해서 물어볼 때도 있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종류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필반 때 배웠잖아요. 요것들을 쭉 다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RTO, RPO는 최대한 적을 수 있으면 이렇게 개념도 같이 그려주세요. 그리고 얘는 시간이잖아요. 시간 표시 명확하게 해주시고, 얘는 이제 복구 시점, 데이터 관련한 거, 손실 활용량 요 표시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RS. DRS는 이제 비상 대비 체계 유지와 이렇게 복구계 수립에 대한 뭐 업무 연속성 유지 체계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요 개념도 정도 그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얘는 사실 요 개념도보다 요 구축 유형 있잖아요. 음, 미러, warm, cold. 그리고 목표 시장, RTO랑 연결해서 얘 사이트 연결하는 거. 요거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영 유형. 이 구축 유형입니다. 그리고 운영 유형은 요렇게 운영할 때 요런 계약을 통해서 요런 상호 계약형, 공동 이용형, 외부 위탁형, 뭐 독자 구축형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낸다. 그래서 얘가 그냥 DRS 유형이라고 하면 이거를 또 이게 혼동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구축 유형 할 때는 얘 써준다. 그 다음에 운영 유형 할 때는 얘 써준다. 그 다음에 구축 절차는 요런 이거 서브노트에 있습니다. 그게 업무 영향 분석을 하고 제 전략을 구축하고 수립하고 여기에 복구 수립하고 이게 모의 훈련까지 하는 요런 절차로 한다. 응. 요 구축 절차를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요 정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요, 요거 다 중요하긴 한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여기 핵심 지표랑 요런 구축 유형이랑 운영 유형, 요거 제일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그래서 BCP, DRS 또그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비중은 사실 아까 ISP, ISMP라든지 뭐 투자 관리보다 빈출은 덜 돼요. 그렇지만 얘도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뒤에 IT 경영의 마지막 ITSM. 오늘도 문제를 냈죠. 요거는 사실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략을 만들어 놓고 공공민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공공이 더 크죠, 사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구축 공공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그 공공 어떤 기관 자체에서 전부 다 통으로 이렇게 구축하지는 않잖아요. 얘를 발주를 내요. 발주 RFP를 만들어서 발주를 내면 SI 업체가 그거를 발주 수주를 하고 그러면 SI 업체가 열심히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구축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운영 발주를 내요, 다시. 운영 RFP를 RFP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할 업체를 이제 다시 수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기관이 운영하는 그 IT 인력은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데 결국은 운영하는 거는 이 업체들이 이 기관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아웃소싱 결국 외주 주는 거예요, 외주. 그게 대부분 공공기관은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역시도 이제 금융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IT가 조금 약한 데는 이제 CNS라든지 큰 덩치 큰 SI 업체가 들어가서 이제 하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아웃소싱 업체와 발주처랑 뭐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를 보상을 해야 되고 이게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는 게 사실 SLA거든요. 그런 계획, 그 서비스에 대한 레벨을 정해놓고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만족하면 오케이야. 근데 이거 안 했을 때는 너희가 보상을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나눈 게 SA, OLA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게 SLM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거는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왔는데 클라우드에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RPO, RTO에 대한 이 다운타임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요. 얘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가용성을 99.999%까지 우리는 지킬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SLA를 얘네랑 협약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이게 개인별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렇게 할 때도 그게 필요하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 이제 CSP랑 기관이랑 이렇게 맺을 때는 그런 SLA를 다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이 SLA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뭐가 나오냐? ITSM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이게 좀 134회에서 물어보기는 했는데 약간 조금 옛날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도 물어본다. 최근에 다시 옛날로 회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SLA, OLA, 뭐 페널티, 인센티브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SLM, LM 자체에 대한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 카탈로그, 기본 계약서, SOW, 카탈로그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 서비스 업체랑 이제 우리가 발주하는 입장에서의 그 기준선을 잡고 그러면 그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가야 되거든요. 매트릭스도 지표도 만들어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답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 그래서 ITSM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여기서 자체에서 합의된 SLA 수준에 맞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받고 키워드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 정의를 만들 때 좀 그게 있거든요.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뭐뭐를 위해서 뭐를 이용한 어떻게 하거나 뭐를 이용한 그러한 뭐 기술, 방법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기술이 생각이 잘 안 나라고 할 때는 이 뭐 때문에 사용하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제 답안 적을 때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뭐를 위해 하면 한 반 정도 한 줄에 한 반 정도 까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어떻게 사용한 뭐를 하면 또 한 요 정도 오거든요. 두 번째 한 반 정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어떤 기술이지? 뭐 이런 것들로 마지막을 채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의가 좀 명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내가 좀 이 토픽에 대해서 연관한 것들 핵심을 좀 안다라고 하면 이런 키워드들 같이 넣어주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1교시도 그렇고 2교시도 그렇고 1교시 특히 1교시는 이 개념이 정말 핵심이고요. 이게 마지막까지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거 진짜 저도 마지막까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2교시 형도 이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어줘야 돼. 이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이제 안 나오고요.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계속 지금부터도 계속 많이 하셔고 셀테 하실 때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웃소싱 유형들은 요거는 서브노트에 있는 거 요걸로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SLA도 잘 나오니까 요 OLA, SLA, SLM, LM 요 정도는 조금 준비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경영의 엑기스, 정리 엑기스 결국은 나오는 게 딱 여기에요. IT, ISP, ISMP 여기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적으로 투자 전략, 투자 분석 뭐 이런 거 여기 투자형 경제성 관련한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BCP, 그 다음에 이제 ITSM 끝이에요. 이 엑기스 그게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은 여기다. 응. 그게 왜 이거에 제일 잘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근거가 있잖아요. 기출에서 다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134만 IS 2만 기준으로 ITSM을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표준에 따라서 그 하는 게 맞아요. 2만 안에 저게 들어있는 내용 근데 대부분 비슷하게 들어가긴 해요. 내가 이만 보니까 해석치니까 완전 거의 다르던데. 근데 그렇게 적으신 분 거의 없으실걸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내가 아는 기반에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공부할 때 ISO 2만 정도는 봐야 되겠구나를 보시고 한번 그것도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는 거죠. 네. 근데 그 내용이 아니면 진짜 ITSM 내용으로 적으면 완전 다른 다른 약간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이 문제를 실전에서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 대략 이렇게 보면서 진화는 해요. 문제는 계속 진화해요. 저희 주관모의고사처럼 그렇게 단답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3라운드 가면 계속 문제를 비꼬아서 내요. 저희가 약간 꼬아서 이거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요거 끄집어내서 내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짝수기수 가면 이제 계속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내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정직하게 내는 거랑 이런 섞어서 이렇게 막 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기술사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낼 때 또 그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대로 또 그렇게 문제가 또 바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이거를 모르더라도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대략 공부하시는 분은 다 비슷하게 공부하시거든요. 그러면 딱, 내가 이거 아는 것만 명확하게 이거야라고 요것만 잘 해도 이렇게 어필을 잘 해도 어느 정도 점수는 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뭐냐면 팩트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 좀 명확하게 적어서 거기서 점수 확 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문제는 사실 들어간다 내가 잘 적었다 한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사실. 썰 푸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뭐 들어가면 나는 엄청 잘 적은 것 같아. 전형 문제 엄청 잘 적은 것 같아. 근데 받아보면 한 15점, 많이 받아봤자 15, 16점 나오거든요. 응. 근데 이제 팩트를 정말 잘 적으면 한 20점, 21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더 핵심이에요, 사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